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5년 봄, 저는 갓 입사한 신임 요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당신 아버지를 만났죠. 그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방 안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죠. 특히 눈빛이 지금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전문 분야는 침투와 제거였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 잠입하거나 우리 요원이 적국에 침투해야 할 때 늘 선배님이 투입되었죠. 박성호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문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파일을 펼치자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작전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1987년 3월 12일부터 1987년 3월 18일까지 목표 평양 침투 군사기밀 문서 확보 결과 성공 요원 무사 귀환 작전명 여우사냥 1989년 8월 3일 목표 국내 침투 공작원 5명 색출 및 제거 결과 완벽 성공 민간인 피해 전무 작전명 그림자 1991년 11월 22일부터 1992년 1월 5일까지 목표 동유럽 무기밀매상 접선 정보망 구축 결과 성공 핵심 정보 다수 확보 17개의 작전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전의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17번의 작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선배님은 유령 같았습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고 누구도 그분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서 코드네임이 고스트였습니다. 저는 파일의 사진들을 넘기며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 양복을 입고 외국인처럼 보이는 아버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 노동자 같은 모습의 아버지. 모든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알던 그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동네 양아치들에게 맞고 사셨습니까? 왜 저 앞에서 도망치셨습니까? 박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9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배님의 마지막 작전으로. 1995년 11월, 작전명 최후의 기환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도장으로 극비라고 찍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심 공작원 한 명이 국내에 잠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 정보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선배님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선배님은 그 공작원을 추적해서 국경 근처에서 제거했죠. 하지만 박성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작원의 집에서 중요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당신 가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정보요? 정확히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사진, 학교 정보, 집 주소였습니다. 그 공작원은 죽기 전에 이미 그 정보를 북으로 보냈고 박성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당신 가족이 타겟이 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사고도 아닙니다. 박성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그 사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요? 은퇴를 신청하셨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손을 떼겠다고. 박성호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고스트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이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 능력이 국가에 필요하다 해도 제 아들에게 저는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지는 쉽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너무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완전 은퇴 대신 비상시에만 호출할 수 있는 대기요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스스로를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무력화라니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선배님은 의도적으로 겁쟁이가 되기로 마음먹으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1998년 4월, 당신 아버지는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성호는 눈을 감고 회상했습니다. 성호야, 나는 오늘부터 고스트를 죽일 거야. 완전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님? 민우의 사진이 또 넘어갔어. 이번엔 중국 조직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은 계속 타겟이 될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겁 많고 비겁하고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박성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그날 이후 정말로 달라지셨습니다. 일부러 동네에서 시비에 휘말리셨고 절대 맞서 싸우지 않으셨죠. 그게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네. 선배님이 무력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당신을 노리던 조직들도 흥미를 잃을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때 학교 앞에서 양아치들이 날 괴롭힐 때도 아버지는 일부러 도망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 앞에서 무력한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평생 겁쟁이라고 불렀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도 아셨습니다. 당신이 선배님을 경멸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증거요? 당신마저 아버지를 겁쟁이로 본다면 다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선배님은 당신의 경멸을 감수하기로 하신 겁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양아치들에게 맞으실 때마다 저는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화제를 돌렸습니까? 심지어 아버지 생신날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날 지키고 계셨던 건가?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야죠. 그럼 저도. 선배님이 금지하셨습니다. 박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대 민우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선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당신을 추적하던 조직들은 모두 와해되었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박성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제게 맡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아서. 이건 선배님이 2010년에 제게 주신 겁니다. 내가 죽거든 민우가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봉투를 열자 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성호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겠지. 미안하다. 네가 나를 겁쟁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싸움은 네 경멸 어린 눈빛을 견디는 것이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무사히 평범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 그것이 내가 고스트를 죽이고 얻은 가장 큰 보상이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순간도 너를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한다, 민우야.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아버지의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성호 선배님. 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요? 박성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역사상 최고의 요원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